네,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자, 테마 12번째 발전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력 발전의 출력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수력 발전 문제는요, 예전보다 점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출력 P는요, 9.8 QH, 그리고 여기에 효율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9.8 중력 가속도고요. Q는 유량, H 낙차, 그리고 이타는 효율이 되겠습니다. 효율은 안 주어져 있으면은 1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차의 종류입니다. 자, 고낙차는요, 펠턴 수차가 있었고요. 다음 중낙차에는 프란시스 수차, 그리고 사류 수차, 전낙차에는요, 카플란 수차, 튜블러 수차가 있었습니다. 자, 고펠 중프 그리고 저카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펠 중프 저카튜 그리고 이 사류 수차 중낙차에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수차의 특유 속도입니다. 자, 특유 속도 공식 조금 어렵게 생겼습니다. 특유 속도는요, N 그리고 PH를 순서대로 적어주신 다음에요. 이거를요, 위에서부터 1, 2 그리고 거꾸로 올라간다 해서 4, 5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3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적어주시고요. 3이 빠졌네? 그럼 거꾸로 적어야지 4,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으실 때 1, 2 그리고 4, 5에다가 3 빠져 있다라는 정도만 잘 기억하셔도 엔간하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차의 특유 속도라는 것은 실제 수차와 기하학적으로 비례하는 수차를 1m 낙차해서 1kW의 출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수차의 1분간 회전수로 계산을 해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양수 발전입니다. 자, 양수 발전도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이렇게 퍼 올려뒀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밤 시간대에 전력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물을 퍼 올려놨다가 첨두부하에서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할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발전기의 출력식은요. 여기에서 이타가 나눠 있긴 한데요. 그냥 이타 하나로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9.8 QH 이타. 그래서 양수발전은 물을 다시 끌어올려 두는 거니까 아, 효율을 나누어 주는구나. 앞에서 봤던 출력식에서는 효율이 옆에 곱해져 있었죠. 그 두 가지 차이점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두입니다. 수두라는 것은요,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물기둥의 높이로 환산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에너지 자체를 높이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자,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식 간단하게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속도수도는요, 밑에 이 물의 분출 속도 식으로부터 계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속도수도는요, V제곱 나누기 2 G로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여기에서 V제곱이라는 것은요, 물의 분출 속도가 되고요.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를 알려주면은 그 값을 적절하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V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한쪽 식은 유도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속의 정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정리 자체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1, V1, A2, V2라는 거는 물은 연속적이다. 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유체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서의 면적을 A1 그리고 속도를 V1이라고 했을 때 이 뒤쪽 만약에 이 면적이 다르다고 했을 때 A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했을 때 A1, V1, A2, V2가 항상 일정하더라. 왜? 이거 자체가 이 유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량은 언제나 Q로 일정하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유한곡선이 나옵니다. 자, 유한곡선 요거는 한번 암기해 두시면은 문제 다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유한곡선이란 이제 가로축을 1년 365일로 하고요. 세로축을 하천 유량 크기 순으로 배치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짜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가장 먼저 갈수량, 그리고 저수량, 평수량, 그리고 풍수량인데요. 그래서 갈저 평풍에서 순서대로 앞자리가 어떻게 돼요? 3, 2, 1
여기는 95일이니까 앞에가 0인 거죠. 3, 2, 1, 0 순서대로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갈저평풍 순으로 감소하는구나. 자, 갈 수량, 고갈되어 간다. 그리고 저수량, 갈보다는 조금 덜한 낮은 정도를 저수량, 그 다음 평수량, 평균적이다. 다음으로 풍수량이니까 풍부하다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수량이라고 해서 매년 한두 번만 발생하는 유량, 그리고 홍수량 해서 3에서 5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유량 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산유량 곡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적산유량을 하나하나 적산해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로축은 일수, 세로축은 적산수량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댐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것을 설계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곡선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